안녕하십니까. 한자 강사 김성훈입니다. 오늘 생활언어로 어휘력 늘리기, 지명, 나라, 건물 관련 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지명과 관련된, 나라와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벽창우라든가 삼수갑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벽창우 같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현재 북한 지역에 벽동과 창성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동과 창성 지방의 소다. 그러니까 벽동과 창성 지방의 소가 어땠길래 우리가 벽창우가 고집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볼 것이고, 삼수갑산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삼수갑산. 그냥 말 그대로 삼수갑산 그러면 물과 산 같은데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수갑산은 아주 지세가 험한 예전 조선시대 유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이번 일은 꼭 해내겠다라는 등의 어떤 단어들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상인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상인. 우리 상인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 나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이제 또 의아할 수 있겠지만, 자, 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유래를 보시면 우선 장사 상자 맞아요. 상인할 때. 그리고 사람인자.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상인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상나라라고 했어요. 상나라. 상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인지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장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자, 시장 상인들, 이렇게 우리가 늘 쓰는,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자, 우선 우리 상나라가 어디의 나라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 고대 중국, 중국의 고대 나라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은나라가 원래 상나라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나라하고 은나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은나라가 원래 처음에는 상이라는 부족이에요. 부족 이름입니다. 부족이 세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나라였어요. 상나라였는데 뒤에 이제 수도를 은이라는 곳에 수도를 잡음으로써 나라가 은나라라고 또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 상나라, 은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주셔도 좋아요. 상나라, 은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상나라의 포인트를 맞춰 볼게요. 자, 상나라가 이제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에는 이제 아주 잘 나가죠. 그러다가 잘 가다가 중간에 조금 이제 좀 그 못된 막 나오고 하다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망치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마지막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상나라 역시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라는 왕이 등장함으로써 이 나라가 아주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주왕이 폭정을 휘두르는데, 와, 그 말도 못해요. 예,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폭정을 저질러요. 자,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한 주나라의 무왕이 주나라의 무왕. 그래서 아까 하은주 그랬잖아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생거든요. 그 주나라의 무왕이 이 주왕을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고 상나라는 결국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의 후예들이 나중에 이제 또 그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엔 대부분 이제 그 왕조의 후예들을 거의 제거를 했습니다. 아주 이제 그 참 잔인한 일이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나라 왕조의 후예인 상족, 아까 얘기한 상족들을 이제 모조리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뒷일이 그 뒤에 어떤 그런 화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찾아 제거하겠어요. 가까스로 이제 화를 면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까스로 화를 면했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기가 잡힐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불안하면서도 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정착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착은 할 수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살아가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나라, 상족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운명이라는 요 상나라의 인물, 상족.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요 상나라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상나라는 요 고대 중국 여기서 유래를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인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자, 상나라 이야기를 한번 봤어요. 자, 이번엔 또 무슨 나라인지 볼까요? 기나라의 근심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기우란 말 들어보셨죠? 그건 기우에 불과해. 누가 이렇게 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막 하고 있을 때, 그건 기우에 불과해. 너무 큰 걱정하지 마. 그런 말 하죠. 기우에 불과하다 할 때 그 기우가 바로 요겁니다. 기우. 그런데 기자가 뭔가? 나라 이름 기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기자는 원래는 구기자 나무 기자예요. 구기자. 우리 구기자 차 할 때 구기자 있죠? 구기자 나무 기자인데 예전에 이 기자를 나라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나라 이름 기라고 여기를 한 겁니다.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나타낸다.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을 할 때 기우라고 한 거예요. 혹시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결과적으로 봤더니 기우에 불과했어요. 기우였다. 이렇게 기우였다라고 쓸 수도 있고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기우라는 말. 자, 그럼 볼까요?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늘 뭐 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저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늘 걱정을 했다라는 거야. 참 어리석죠? 그 다음에 또 아래를 보면서 이 땅이 꺼지면 또 어떡하나. 그런데 나는 죽을 텐데. 막 그런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느라 일을 못한 거야. 자기 일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어리석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한 친구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하늘이 무너질 리는 없다. 뭐 이러이러해서 하늘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대가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리는 없어.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땅이 꺼질 일도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런 후에야 이제 안심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나라 사람이 했던 이 쓸데없는 걱정, 그 걱정이 기우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요즘에 뭐 싱크홀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보면 방금 요 앞에서 기나라 사람이 했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걱정은 할 만한 걱정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로, 요즘 현대 시대로 봤을 때는 이 걱정은, 뒤에 걱정은, 걱정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갑자기 땅이 꺼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는 조금, 많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걱정이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 살면서 얼마나 할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걱정은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가. 네. 그런 차원에서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죠. 기우. 그래서 기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나라 이름, 요거 기우라는 나라 이름. 그래서 상나라라는 나라 이름 중에 상나라, 나라 이름 중에 기나라. 두 가지 나라 이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과 관련된 나라 이름에서 유래된 우리 생활 한자어, 우리가 늘상 쓰는 기우, 늘상 쓰는 상인이라는 말이 나라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나라는 됐고 이번에는
건물과 관련된 하나 또 생활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보시면 봉창. 봉창 그러면은 봉창 우리가 언제 썼더라? 잘 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죠. 그 봉창이 요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지 마라. 뭔가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경우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린 소리야 이런 말 하죠. 그 말의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봉창이 뭔지를 봐야 돼요. 봉창은 벽을 뚫어서 조그만 구멍을 내고 나서 창틀은 없어요. 안쪽으로 종이를 바른 창이다. 이건 요즘 우리 현대 집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시골에 가면은 시골 이제 초가집 같은 우리 옛날에 이제 외갓집 같은 데 간다고 얘기 맞았잖아요. 가면은 시골집 가면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의미를 보시면 그 봉창은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게 우리가 출입문이면 요게 봉창입니다. 요거는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니에요. 안에서 햇빛을 들어오게 혹은 바람이 통하는 그러니까 채광과 통풍이 목적인 창이에요. 이게 봉창입니다. 봉창. 자, 봉창은 말 그대로 채광, 빛이 들어오게 하거나 통풍, 바람을 들어오게 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만들어 온 창이지 드나들려는 창이 아니에요.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출입문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출입하는 문이 아니다.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우리가 잠결에 우리 뭐 술 거하게 취하면은 막 엉뚱한 행동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결에 봉창이 나가는 문인 줄 알고 봉창을 막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혹은 밖에서 이제 들어올 때 봉창이 문인 줄 알고 막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해서는 행동이 아니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무진결에 봉창을 두드리는 행동은 아주 아주 뜬금없는 행동.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혀 얼토당토한 말을 툭 꺼낼 때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래요? 자다 봉창 드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잠결에 봉창을 드나드는 문인 줄 알고 더듬거리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당치도 않은 말을 갑자기 꺼낼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봉창이라는 말, 봉창은 봉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봉하다라잖아요. 봉한 거. 그러니까 창을 봉해버리면은 열고 닫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니까 결국은 드나드는 출입문이 아니라 채광 통풍을 하는 문인데 거기를 나가려고 들어오려고 두드린다라는 거는 전혀 해서는 행동이 아니죠. 엉뚱한 행동. 그래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단어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바로 봉창이다. 이거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종이를 덧붙여 놨는데 안에서 붙인 거예요. 안에서 종이를 덧붙여가지고 이제 바람이 들어오거나 햇빛이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채광과 통풍의 용도로 쓰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된 봉창 건물과 관련됐지만 우리가 잘 쓰는 생활 한자어로 어휘력 늘리기 나라 건물 관련 단어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자, 상인이라면 우리 잘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중국 고대 국가 중에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이 아주 폭군이었어요. 아주 정말 말없이 폭군이었는데 그 폭군을 이제 보다 못한 주나라의 무왕이 그 폭군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상족으로 구성된 왕인 상나라가 이제 제거가 되니까 그 왕조의 후예들은 다 제거가 돼야 되겠죠. 싹 다 제거가 되는데 거기서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정착해서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장사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사, 상나라 사람이 장사를 했다라는,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상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혹시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기나라. 근데 기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늘 걱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럴 리 없다. 라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거를 설득당해서 이제, 자기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 봉창은 그 시골집 가시면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그리고 안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창호를 바르는 창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출입구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채광, 빛을 들어오게 하게끔 하는 목적과 통풍, 바람이 조금 들어오게 하는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로 출입하라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자다가 무심코 이제 거기를 나가는 문인 줄 알고 거기를 이렇게 두드린다? 그렇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다가 얼토당토하나 엉뚱한 얘기를 딱 꺼낼 때, 그때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지금 너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서 봉창, 건물과 관련이 있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생활언저로 어휘력 늘리기, 생로병사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공부했듯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단어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다시 한번 우리말의 한자어가 70% 이상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기회에 한자어 공부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